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2030년까지 주가가 13배 오를 수 있다라는 확실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점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가형 모델 Q 또는 2로 불리우고 있죠. 올해 6월달 출시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무려 1.35%나 올랐고 러셀 2000도 1.39%대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나스닥이 2만 선을 못 넘긴 것은 아쉽지만 최근 작금의 사태 즉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술주 위주의 반등세를 보인 것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테크주의 상승에 힘입어 S&P 500도 6천선을 다시 넘어섰어요. 일단 미국 증시는 지금 혼란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그 장세가 드라마틱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2월 4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멕시코와 캐나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관세 발효를 한 달 유예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주가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아직 합의가 완료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발효하기로 발표를 했던 트럼프 정부인데 2월 4일부터 실제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행정명령이 발효가 되었어요. 자, 이에 따라서 중국은 보복 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2월 10일부터 미국산 에너지 제품의 15%, 그리고 다른 일부 품목의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자, 아직 5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5일 안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 통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한 달 유예와 같은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금리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유가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솔직히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의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아직까지 트럼프 정부 임기 초반이고 매크로 상황을 크게 좌지우지할 만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될 예정에 있으니까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장은 인공지능 방산주로 유명하죠. 팔란티어가 24%대 급등을 하면서 100불을 넘기며 마감을 했어요. 자, 오늘의 특징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것은 더불어서 100불도 넘어섰습니다. AI 하드웨어로 대표적인 엔비디아가 최근 주춤한데요. AI 소프트 기업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팔란티어 주가는 엔비디아와 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증시의 주도주가 작년까지는 AI 하드웨어였지만 AI 애플리케이션 즉 소프트웨어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는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공급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AI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는 로보택시와 옵티머스를 생산을 하면서 AI 리얼월드 AI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FSD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아무래도 팔란티어 다음으로는 테슬라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6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 Unsupervised FSD를 달성할 것을 공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되면 테슬라가 강력한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팔란티어가 AI 애플리케이션 즉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좋은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어요. 팔란티어는 예상을 상회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올해 연간 가이던스마저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세에 있는 기업이니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올해 첫 금리 인하 예상 시기는 6월 달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보면 올해 하반기가 아무래도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증시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 차례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었는데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두 차례의 금리 인하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금리 인하와 같은 경우는 고용지수와 물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에 따라서 올해 첫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바뀔 수 있고요. 아무래도 숫자가 낮게 나올수록 즉 비농업 고용지수가 낮게 나올수록
이 확률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최대 교역국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4위가 일본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5등, 6등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러한 관세 정책에서 테슬라는 좀 한 발 물러서 있긴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차량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부분의 부품이 미국 자국 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멕시코로부터 많은 부품을 수입해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테슬라는 다르죠. 특히 테슬라의 배터리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기가 네바다라든지 텍사스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몬트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죠. 자, 이제는 네바다에서 리튬마저 직접 공급을 받고 있는 테슬라예요. 리튬 공장, 리튬 정제소를 이미 만들었죠. 대세가 전기차라고 하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테슬라에게 매우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날이 조만간 올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미리 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공장이 현지화를 완벽하게 끝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 미국 측 소식을 드리자고 하면은 3만 불 이하 차량으로 유명한 모델 Q가 올해 상반기까지 착실하게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지난 4분기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면은 늦어도 6월 달이 될 것 같은데요. 탑 일렉트릭 SUV라는 매거진에 따르면 이 보급형 모델인 모델 Q가 올해 6월 25일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상 가격은 3만 달러 미만이라고 해요. 자, 아무래도 이런 해치백 스타일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모델 3보다도 작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면부 디자인은 최근에 나온 모델 Y 주니퍼죠. 주니퍼를 닮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현재 이 해당 차량은 내부적으로 레드우드라는 코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크기는 모델 3보다 15% 정도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해치백 디자인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옵션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주행거리가 그래도 500km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차량이 될 것 같고요. BYD의 돌핀, 폭스바겐의 ID3랑 같은 포지셔닝으로서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차량은 특히 유럽 지역에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유럽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크기에 가장 선호하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한 해 유럽의 배터리 EV 판매량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유럽 28개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작년 한 해 배터리 EV는 198만 5천 대가 팔렸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95만 1000대 팔렸으니까 하이브리드보다 2배 이상 팔리고 있어요. 배터리 EV가 역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는 대세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대세를 앞당긴 것은 역시나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유럽의 전반적인 판매량은 2023년 전년 대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4% 빠졌고 배터리 EV도 1% 정도 빠졌어요. 테슬라 모델 Y가 전년 대비 17% 빠졌습니다. 다만 연식 변경에 있었던 모델 3는 11% 증가를 했어요. 자, 이런 면을 봤을 때 현재 기가 베를린에서도 신규 모델 Y 주니퍼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올해 아무래도 유럽 지역 내 판매량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모델 Y는 17% 전년 대비 빠졌지만 여전히 굳건히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내 21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EV, 그러니까 친환경차를 통틀어서 1등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테슬라 차량의 월등한 상품성과 성능에서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평균적으로 배터리 EV 전기 자동차는 12만 4천 마일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20만 4천 마일로서 거의 2배 수준의 차량 수명과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영국 측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당연히 같은 가격이라면 테슬라 배터리 EV를 사는 게 맞겠죠. 이러한 것들이 잘 알려져서 올해에도 유럽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테슬라가 179만 대 정도 판매를 하면서 2023년 전년 대비 약 1.1% 역성장을 만들어냈는데요. 모쪼록 올해는 신규 모델 Y 주니퍼와 함께 역성장이 아닌 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요. 자동차 판매 말고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로보택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미 GM이 소유하고 있던 크루즈는 GM이 크루즈 사업 즉 로보택시 사업을 포기하기로 선언을 했고요. 크루즈가 오늘 로보택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크루즈 라이더들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크루즈는 역사 속으로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요. 이를 보면 얼마나 완벽한 로보택시를 만들 수 있는 게 어렵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달라요. 올해 6월 달에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선보일 예정에 있습니다. 로보택시를 출시할 예정에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대만의 대표적인 증권회사라고 볼 수 있는 푸본 증권에서 오늘 테슬라 목표 가격을 $1,000로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1,000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예상 주가가 있어요. 바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올해 예상 주가 1,000불이 또 생각나는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예상 주가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긴 합니다. 자, 2월 2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리서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레이어드 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본 증권이 작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테슬라의 프라이스 타겟을 472불로 올렸는데요. 자, 무려 그냥 한 달 만에 벌써 2배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26년을 준비를 하면서 2025년에 주식을 잘 모아가라는 뜻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4분기 실적 좋지 않았죠. 하지만 저점을 지나가는 중이라고 포본증권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역시나 내년이 역사적인 한 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올해 로보택시가 출연을 하겠지만 진짜는 내년이라는 것입니다. 로보택시와 저가형 신차 3세대 옵티머스까지 아우러지면서 내년에 역사적인 주가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내년 예상 주가는 1,533불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2025년, 2026년 이 2년 안에 승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트럼프 임기는 4년이 남아있죠. 전반 2년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2년, 그러니까 2027년, 2028년은 어느 정도 레임덕이 있을 수 있어요. 2025년과 2026년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원하는 대부분의 정책을 이끌어내고 로보택시 사업도 궤도에 올려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최근 2년 안에 아무래도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 효율 부서인 도지 역시 아마 내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25년, 2026년간에 테슬라 주식을 잘 모아갈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캐시 우드가 돈나무 누나가 올해 테슬라 로보택시가 나올 것을 확신한다라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캐시 우드에 따르면 최근 6에서 7년 동안 일론 머스크가 정말 양치기 소년처럼 로보택시가 곧 올 거로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러니까 시장의 확신도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킹메이커로 등극을 했고 시장과 기관들은 일론 머스크의 말에 더욱더 신뢰를 주기 시작했어요. 올해 출시 확실하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믿어볼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와 함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연초가 되면 빅 아이디어라고 해서 향후 성장 산업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사항을 제시를 하는데요. 자, 올해도 여김없이 빅 아이디어를 냈는데 역시나 최고의 하드는 로보택시가 되겠습니다. 일단 로보택시가 되려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기차 시장, 배터리 EV 시장은 여전히 성장 중에 있다라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돈나무 누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최근 성장세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이 2021년에는 113%나 나왔는데 이때 모델 Y가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해였죠. 자, 하지만 이 성장세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장 중에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인터널 컴버스천,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은 이 연보라색 막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어요. 자, 신차 시장도 보시면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전기차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세는 명확합니다. 미래는 전기차예요. 내연기관차 점유율은 2020년 92%에서 72%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추세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지만 친환경차의 점유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체 친환경차의 점유율은 이제 거의 30%대에 이뤘고 배터리 EV는 작년 예상 기준으로는 13%까지 올라왔어요. 계속해서 그 포션을 늘려가고 있는 배터리 EV가 되겠습니다. 추세는 명확해요. 자, 그리고 특히 전기차의 추세를 앞당길 것이 바로 로보택시의 보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올해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부터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찬 어조로 발표를 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 구글, 웨이모를 제외한 나머지 경쟁사들은 현재 로보택시 출시 계획이 없어요. 10년에 걸친 경쟁에서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자율주행 경쟁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랑 웨이모만 살아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는 2025년에 상용 로보택시를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제대로 된 로보택시 사업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업체는 두 업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웨이모와 바이두를 들 수 있겠는데요. 웨이모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바이두는 중국에서만 하고 있죠. 자, 이에 따라서 웨이모는 900만 마일 정도 지금 자율주행차를 운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바이두는 약 한 300만 마일 정도가 되네요. 자, 하지만 여기 테슬라는 제로죠. 아직까지 커머셜 라이드, 그러니까 실제 돈을 받고 로보택시를 운영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자율주행 마일리지는 넘사벽이에요. 테슬라는 이미 FSD 보급을 통해서 기존 테슬라 오너들로부터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웨이모의 거의 100배가 넘는 수준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출시한다면 아무래도 이 가장 많은 데이터로 확실한 경쟁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장표가 키 장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로보택시 수가 약 5천만 대에 이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테슬라의 점유율이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 로보택시는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30년이 되면 테슬라 로보택시만 2,500만 대라니까 굉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왜 이렇게 테슬라가 많은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느냐? 바로 테슬라의 비용이 훨씬 더 낮기 때문입니다. 웨이모보다 마일당 비용이 30에서 40%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이버캡에 1마일당 코스트가 나오고 있는데 0.2불이 채 안 돼요. 웨이모가 1불을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거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50억 달러를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로 투자를 했을 때 사이버캡은 35만 대까지 만들 수 있고요. 현대 아이오닉으로 만드는 웨이모는 10만 대가 채 안 돼요. 웨이모 같은 경우는 라이다를 덕지덕지 달고 있기 때문에 대당 가격이 1억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캡은 대당 가격이 3만 불 이하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 테슬라가 50%까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지 확인이 되죠. 자, 이에 따라서 2030년까지 로보택시 사업의 가치는 33.6 트릴리언 달러, 33조 달러까지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현재 시총이 1.26 트릴리언 달러예요. 이 33.6을 2로 나눈 이유는요.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의 50%를 점유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2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 33조 달러의 절반을 테슬라가 가져간다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6조 달러에 이르릅니다. 현재 시총의 13배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예상이 맞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는 2030년까지 13배가 오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가치에는 옵티머스는 빠져 있습니다. 로보택시 가치로만 환산을 한 거예요. 옵티머스 가치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클 수 있겠는데요. 자,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현황을 보면 유니트리라든지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피겨 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겉모양만 봐도 테슬라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에서 큰 차이가 나죠. 전 애플과 리비안의 기술팀의 설립자라고 볼 수 있는 필 비질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스마트폰 이후 가장 강력한 기술 혁신이라고 합니다. 25년마다 혁신적인 발명이 등장했다라고 해요. 2000년까지는 개인용 PC 시대라고 하면은 최근 25년간은 스마트폰 시대였습니다. 앞으로의 25년은 옵티머스 시대라고 합니다. 현재 AI 기술이라든지 배터리, 로봇공학, 센서 및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자, 이제 옵티머스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 되겠죠. 테슬라는 이러한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춘 유일한 기업이라고 필 비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가 애플의 시대였다라고 하면 향후 25년은 테슬라의 시대라는 것이죠. 아트라운 TV와 함께 테슬라 투자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